안녕하세요. 은비수다방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은비수다방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바로 혈압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혈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하고, 병원에서 측정할 때마다 긴장되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수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생활 속 비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혈압이 왜 높아지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와 비슷합니다. 호스에 물이 세게 나오면 압력이 높아지고 호스가 좁아지면 압력이 더욱 높아지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심장이 더 힘을 써서 피를 보내야 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60%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오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혈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로는 약물 치료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호흡법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깊고 천천히 하는 복식 호흡을 하루 15분씩 꾸준히 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의 지지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호흡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들이마시는 시간을 4초, 내쉬는 시간을 8초로 하는 일대 이 호흡법입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신만의 편안한 리듬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왜 이런 호흡법이 혈압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게 되죠. 반대로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라고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내장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의 경우를 보면 혈압이 150에서 90 정도로 높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호흡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130에서 80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부작용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적당한 강도의 걷기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차고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편안한 걷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강도일까요?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너무 빨라서 숨이 찰 필요도 없고 너무 느려서 운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닌 딱 그 중간 정도 말이에요. 분당 100보에서 120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걷기 운동이 혈압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서 같은 양의 피를 보내는데 더 적은 힘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의 심장이 일반인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운동을 통해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지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하는 걷기 운동은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아침 공기도 맑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너무 이른 시간은 피하시고 해가 뜬 후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만약 날씨가 나쁘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 안에서도 제자리 걷기를 하시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식단 관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단 관리는 무작정 짜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치 짠맛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오렌지,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당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칼륨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치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 콩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20% 낮다고 합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 등이 대표적인 오메가3 풍부 생선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42% 높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죠.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모든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우리 뇌를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이런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또한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소음이나 빛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독서나 음악 감상을 통해서, 어떤 분은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특히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혈압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명상을 실시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다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6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서 혈압을 높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금연은 어려운 일이지만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 후 며칠 안에도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몇 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소량의 음주는 혈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혈압을 높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1잔 이내로 음주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kg 줄일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5kg만 빼도 혈압이 5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과체중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압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씩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한 속도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점성이 낮아져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진해져서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하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혈압계를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루 중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측정하시면 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등을 의자에 기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다리를 꼬거나 말을 하면서 측정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측정하기 30분 전에는 카페인 섭취나 운동을 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은 병원에서의 측정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번째는 웃음입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웃음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정도 크게 웃으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5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 좋은 호르몬인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웃을 때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되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웃음은 또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서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가 있는 책을 읽거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1번째는 따뜻한 목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목욕은 또한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발안으로 인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12번째는 음악 감상입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클래식 음악이나 잔잔한 음악을 30분 정도 들으면 혈압이 3에서 4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느린 템포의 음악이 효과적입니다. 분당 60에서 80박자 정도의 음악이 우리 심장박동과 비슷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나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같은 클래식 음악이 좋지만 꼭 클래식이 아니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이면 됩니다. 13번째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입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혈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5 정도 낮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게 되어서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양이나 작은 동물들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기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끔 동물 카페를 방문하시거나 동물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적절한 일광욕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적절한 햇볕 노출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햇볕이 가장 좋지만 너무 강한 자외선은 피하시고 그늘에서 간접적으로 햇볕을 쬐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을 쬐일 기회가 적어지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번째는 마사지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목과 어깨 마사지를 15분 정도 받으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6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배우자와 서로 어깨나 목을 주물러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마사지 볼이나 지압봉을 이용해서 스스로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실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혈압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의사가 여러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방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방법들로 혈압이 개선되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혈압이 180에서 110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시야 흐림, 코피 등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예방과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적절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2주에서 4주 정도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방법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높고 저녁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번 측정한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경향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깊은 복식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세요. 하루 15분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둘째,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챙기세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실천하세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금연과 절주로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일곱째, 꾸준한 체중 관리로 심장 부담을 줄이세요. 한 달에 1kg에서 2kg씩 천천히 줄이시면 됩니다. 여덟째,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홉째, 정기적인 혈압 측정으로 변화를 관찰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준비해서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열째, 웃음과 따뜻한 목욕으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세요. 11번째, 음악 감상과 반려동물과의 교감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12번째, 적절한 일광욕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하나씩 생활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혈압이 잘 관리되면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을 더 편안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중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은빛수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무릎과 허리로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 보내세요.